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소방관들이 있습니다. 9일 소방의 날을 맞아 이들의 복음화를 위해 애쓰는 한국기독소방선교회를 만나봤습니다. 이단 사이비가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이단 교리에 허구를 파헤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 5천여 교회가 함께하는 경기 북부 기독교 총연합회가 2020 추수감사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큐티 목회로 익히 알려진 우리들 교회가 개척 17년 만에 처음으로 온라인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9일은 소방의 날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소방관들의 노고는 두말할 필요가 없는데요. 그만큼 과도한 업무로 인해 신앙생활은커녕 예배 한 번 드리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네, 지친 소방관들을 위로하고 이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애쓰고 있는 한국기독소방선교회를 찾아가 봤습니다. 박은결 기자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현장에 가장 먼저 달려가는 소방관. 직업 특성상 위험한 현장에 수시로 투입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몸을 던지기도 합니다. 지켜내지 못한 생명들을 보며 낙심하거나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릴 때도 있습니다. 한국기독소방선교회는 과도한 업무와 심적인 스트레스로 힘들어하는 동료 소방관들의 복음화를 위해 2005년 창립됐습니다. 설립 15년이 지난 지금 전국 17개 시도에 지역 선교회를 세워 활동하고 있습니다. 소방선교회 회원들은 승진시험 커피 나눔, 부활절 계란 나눔은 물론 지역사회 봉사에도 앞장서며 직장과 지역 복음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119 새생명축제와 세계 소방선교대회를 통해 국내외 소방대원들과 다음 세대를 제자로 양육하는 사명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1회 세계소방선교대회에선 전 세계에서 온 소방관 중 350여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로 결단하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사람들 일어나라 그러니까 저희들은 생각을 못했는데 일어나더라고요. 막 결심하고 결심기도를 따라하고 야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구나. 이 예배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열매가 있구나. 저희들이 격려를 많이 받았어요. 이후 소방선교회는 여수 엑스포 대회, 대구 육상 경기대회, 아시안게임 등 국내에서 열리는 각종 행사에 참여하면서 전도 사역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천 라면 형제처럼 화재로 피해를 입은 이들을 위한 모금 활동을 진행하는 등 어려움에 처한 이웃에게도 사랑의 손길을 전하고 있습니다. 박영민 회장은 소방선교회가 계속해서 영향력 있는 전도의 도구로 쓰임받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또 신임 지원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양육 제자화하고 그리고 또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소방관들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 사명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굿TV 뉴스 박은결입니다. 이단 사이비 단체들이 잘못된 교리를 그럴듯하게 포장해 사람들을 미혹하는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이단 사이비의 폐해가 갈수록 심해지는 가운데 이단 교리에 허구를 파헤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최상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저마다의 이유를 들어 자신들의 교리가 진리라고 주장하는 이단 사이비 단체들. 어느 신이 참 하나님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2020 기독교 변증 컨퍼런스에서는 이단 단체들의 교리가 가진 허점을 논리적으로 탐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변증전도연구소 안한균 소장은 하나님의 교회가 주장하는 교리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안상홍이라는 한 개인을 신격화하고 있는 배경에 집중했습니다. 안 소장은 한국교회 이단들의 두 뿌리는 1950년대 등장한 문선명의 통일교와 박태선의 전도관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들에게서 교주 신격화라는 한국교회 이단들의 주요 성향이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안상홍님이 와가지고 이런 유월절 교리나 이런 걸 회복시켰기 때문에 구원조가 되시고 재림하신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안식일 유월절 지키냐 이런 식으로 접근하다가 이제 교주 신격화 교류로 이제 넘어가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교회와 같은 이단들의 교리 문제 중심에는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잘못된 신간이 자리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서울신대 김성원 교수는 여호와의 증인과 몰몬교도 정통적 삼위일체를 부정하거나
여기서 벗어난 교리를 가지고 있다면서 이는 하나님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고 진단했습니다. 이거를 다신론으로 매도하는 자체가 너무 그분들의 생각이 이분법적이다. 하나 아니면 다신교, 일신교 아니면 다신교. 그래서 그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깊은 하나님에 관한 깊은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견해라고 생각하고. 이날 전문가들은 비성경적 신관을 바탕으로 한 이단들의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으려면 기독교의 참된 진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교육이 선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오늘날 이 이단이 활개를 치고 또 포스트 모던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 진리인 것을 지성적으로 확신하는 그것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삶을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아갔으면 하는. 주최 측은 앞으로도 이 같은 행사를 통해 기독교 진리가 무엇인지 확증하는 자리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최상경입니다. 경기 북부 지역 5천여 교회가 함께하는 경기 북부 기독교 총연합회가 추수감사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모처럼 함께 모여 예배했는데요. 현장에 차진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단상 위에 수북히 쌓인 쌀과 탐스럽게 익은 과일, 채소들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올 한 해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경기 북부 5천여 교회가 함께 뜻을 모아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킨 가운데 열린 이날 예배엔 경기북총 증경총회장 정성진, 장향희 목사와 권순익 명예부총재, 오성재 고양시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 등 경기북총 관계자들과 성도들이 참석했습니다. 유관재 경기북총 부총회장은 가장 아름다운 결과를 위한 가장 중요한 원인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전했습니다. 유 부총회장은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기 위해선 세상 방법으로는 안 된다며 하나님의 방법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실 것을 미리 볼 줄 아는 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문제 앞에서 감사가 진짜 감사한 거예요. 이날 참석자들은 무엇보다 함께 모여 예배하게 된 것이 감사하다며 입을 모았습니다.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욱 모이기에 힘쓰는 경기북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임다윗 경기북총 총회장은 모이기 힘든 이때에 경기북부 교회들이 연합해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어 감사드린다며 코로나19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고 모두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날이 오길 기도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날 성도들이 준비한 과일과 채소 등은 모두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차진환입니다. 우리들 교회가 이달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간 개척 17년 만에 처음으로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큐티 페스티벌 온라인 큐페온이라는 이름으로 한국교회 성도들과 함께할 예정입니다. 우리들 교회 측은 하나님이 주신 부흥의 은혜를 한국교회 성도들과 나누기 위해 기획했다며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도전과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큐페온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가 주강사로 나서며 선착순 접수를 통해 한정된 인원만 현장 예배에 참여하게 됩니다. 부흥의 기간 동안에는 가수 이수영과 방송인 김송, 탤런트 박현정 집사의 간증도 들을 수 있습니다. 김양재 목사는 큐페온을 통해 교회와 성도 여러분의 삶에 변화를 일으키고 건강한 교회 성장, 진정한 고백 공동체를 세우는 데 도움이 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아파트 매매 가격 급등과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부활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청약률이 잇따라 기록적인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 청약홈 등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5일까지 서울의 1순위 아파트 청약 평균 경쟁률은 71대 1로 지난해보다 2.2배 치솟았습니다. 경기 인천의 평균 청약 경쟁률은 3배로 뛰어 31.4대 1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로또 분양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청약 통장 가입자는 올해 9월 말 기준 2,68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중소기업연구원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일시 휴직자는 71만 2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25만 7천 명은 해당 기업의 사업 부진이나 조업 중단 때문에 휴직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의 사업 부진, 조업 중단에 따른 일시 휴직자는 지난 3월 이후 감소하다 9월부터 다시 급증했습니다. 올해 일시 휴직자가 눈에 띄게 많아진 건 코로나19로 숙박 음식업, 판매 서비스 업종의 중소기업이 어려워졌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법무부가 감찰 규정 4조, 중요 사항에 대한 감찰을 할 때 감찰위원회에 자문을 받아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받을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바꾼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 감찰위원회 규정을 다룬 대통령령에선 관련 내용이 임의 규정이지만 법무부 감찰 규정에선 강제 조항으로 돼 있었다며 절차가 과중하고 중복돼 대검에서도 개선을 요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에선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감찰도 감찰위원회 자문 없이도 징계 결정이 가능해졌다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달 25일부터는 주거지 인근 성범죄자의 이름과 나이, 사진, 주소 등 신상 정보를 모바일 메신저인 카카오톡으로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그간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19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정에 우편으로 발송해왔지만 분실이나 개인정보 노출 같은 문제가 제기되면서 스마트폰으로도 성범죄자의 이사, 전과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연말까지 우편과 모바일 고지가 병행되나 내년부턴 모바일 확인이 어려운 사람에게만 우편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올해 12월 30일부터는 감염병 환자의 이동 경로를 공개할 때 감염병과 무관한 환자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등 개인정보는 제외됩니다. 질병관리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질병청은 또 감염 전파 위험이 있는 곳에서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등 방역 지침 명령을 위반할 경우 3개월 이내에 시설 운영 정지 또는 폐쇄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소비자 5명 가운데 1명 정도만이 마스크를 매일 새 것으로 바꿔 쓰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비자 시민 모임이 20대 이상 남녀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마스크 사용 기간을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절반 이상이 같은 마스크를 2, 3일 사용한다고 답했습니다. 응답 비율은 2일이 35.6%로 가장 많았고 3일이 23.8%로 뒤를 이었으며 하루만 사용한다는 응답자는 18.4%에 그쳤습니다. 마스크를 2일 이상 사용하는 이유로는 마스크를 아껴 쓰기 위해서가 36.2%로 가장 많았습니다. 굿TV 뉴스 김민주입니다. 굿TV 월드와이드입니다. 조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로 끝난 미국 대선에서는 다양한 기록이 쏟아졌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대선 엿새째인 현지 시간 8일 과반수 이상에 해당하는 7,535만 표를 얻었습니다. 미 대선 역사상 가장 많은 표로 7천만 표를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7,108만 표를 얻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8년 만에 연임에 실패해 재선에서 패배한 11번째 미국 대통령이 됐습니다. 투표율도 역대 최고였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최소 1억 5,980만 명이 투표한 것으로 집계돼 66.8%의 잠정 투표율로 1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은 최초의 여성이자 흑인 부통령으로 역사에 남게 됐습니다. 내년으로 미뤄진 2020 도쿄올림픽 개최 방안이 다시 논의됩니다.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은 이달 중순 일본을 방문하기로 했는데요. 스가 요시히데 총리와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 지사 등과 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코츠 IOC 조정위원장은 지난 9월 2020 도쿄올림픽은 내년 7월 23일 개막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에 따라 바흐 위원장은 경기장 내 관중 입장 문제 등 내년에 올림픽을 성사시키기 위한 대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이 공식 석상에서 처음으로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11월 11일 영령기념일을 앞두고 런던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무명용사 묘소에서 검은색 마스크를 쓴 채 묵념하는 여왕의 사진이 공개된 건데요. 영국 여왕의 첫 마스크 착용은 지난달 7개월 만에 외출해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가 일었던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영국 정부는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5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국제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 집계에 따르면 9일 누적 확진자는 5,065만 8,292명입니다. 누적 사망자는 126만 620명입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몇 달 동안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그레그 곤살베스 미국 예일대학교 공중보건대학원 교수는 오는 몇 달간 바이러스 쓰나미가 몰려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대학교의 보건지표평가연구소는 내년 1월 말까지 미국 내 코로나19 사망자가 최소 37만 2,030명가량 더 발생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세계 최대의 생태계를 보유한 것으로 평가되는 브라질에서 3,300종의 동식물이 멸종 위기에 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브라질 국립통계원은 보고서를 통해 최소한 3,299종의 동식물이 멸종 위기에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 가운데 4.73%는 매우 위험, 9.35%는 위험, 5.74%는 취약 상태인 것으로 분류됐습니다. 나머지는 주의 관찰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번 조사는 브라질에 서식하는 것으로 공식 확인된 동식물의 10% 정도만 대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실제 멸종 위기종은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TV 뉴스 한혜인입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낙태죄 관련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해 생명경시 풍조를 조장할 것이 우려된다며 이를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교총 측은 생성 중에 있는 태아도 완전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며 태아가 하나님이 주신 독립된 생명체임을 부정하고 마음대로 제거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덕수교회 김정수 교회 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성남시 지구촌 교회 성도들이 주축이 돼 9년째 매주 토요일마다 죽전역에서 드려지는 길위의 예배가 화제입니다. 지난 7일 드려진 길위의 예배에는 김두송 집사 등 5명의 성도와 수원에 함께하는 교회가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예배를 통해 찬양과 기도를 드리고 행인에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청년 발달장애인 작가들이 그린 웹툰과 일러스트를 감상할 수 있는 VR 온라인 전시회가 이달 말까지 열립니다. 그리고 있다라는 제목의 이번 전시는 발달장애인이 그린 그림으로 세상과 발달장애인을 잇는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전시를 주최한 충현복지관 강태인 관장은 이번 전시회가 세상과 발달장애인이 소통할 수 있는 소중한 가교의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라이프 오프 기독교 자살 예방센터가 14일 자살 유가족을 위로하는 문화행사 11월의 크리스마스를 진행합니다. 세계 자살 유가족의 날을 맞아 열리는 이번 행사에선 유가족 심리상담과 문화공연 관람, 만찬 시간 등이 진행됩니다. 라이프오프는 지난 2015년부터 자살 유가족을 위한 위로 예배와 문화 행사를 열어왔습니다. 구TV 뉴스 이정은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방관들이 있어 우리 모두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데요. 9일 소방의 날을 맞아 이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소방 복음화를 위해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